안녕하세요. 현지 유학생과 직장인이 전해주는 팟캐스트 독일에서 일어나는 웨이크업 독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생활 2년차 회사원 쿄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생활 6년차 대학생 융진입니다. 쿄가님, 네, 쿄가님 사실 여기 독일 취업하시기 전에는 맞아요. 독일로 다시 오시기 전에는 오스트리아에서 워를 하셨었잖아요. 지금 개나오 이러려고 개나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연락을 안 했었으니까 쿄가님. 맞아요. 저 쿄가님 워를 간지도 몰랐어요. 그때 아니, 연락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서로 네. 말도 안 했죠. 그리고 네. 독일 가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한 11월인가 연락했는데 지금 10월부터 6월에 왔다고 해서 나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진짜? 네, 제가 네. 그때 취업하기도 너무 어렵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근데 뭐 그래서 그냥 돈 조금 모아가지고 네. 바로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네. 워킹홀리데이를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가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또 워홀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맞아요. 오스트리아로 가셨으니까 네. 오스트리아로 가는 건 흔치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고. 네, 독일어는 쓰지만 뭐 네, 정말 아는 거라고는 네, 독일 옆나라 네. 그리고 독일어권이라서 오스트리아에서도 독일어를 쓴다. 음. 정말 이 정도. 이게 이게 다? 다였어요. 아... 그리고 그 워킹홀리데이 카페에 들어가도 오스트리아 관련된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데 저는 약간 이런 거를 남들 안 해보는 거 하는 거에 약간 미쳐 돌아가 있거든요. 미쳐 돌아가 있어. 그래서 제가 약간 독일어를 사실 선택한 것도 제가 독일어를 시작할 때는 독일어를 배운 사람이 없어서였어요. 제 주변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독일을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독일어 하고 독일에도 교환학생 1년 있었으니까 이제 독일어 이제 식상한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에 가보고 싶다. 네. 그리고 원래 워킹홀리데이 취지가 이 해당 국가에 대한 문화생활과 언어 이런 거를 조금 경험해 보는 거지 취업을 목적으로 이 국가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는 아니다. 약간 이런 항목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사람들끼리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네. 뭐냐면 독일에 이미 1년 있었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를 1년 독일을 또 신청하면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원래 보통은 1년이잖아요. 워킹홀리데이가 아닌가요? 아니 제 말은 워킹홀리데이 자체가 거절당할 수도 있다고. 아... 왜냐면 독일에서 이미 1년 동안 생활을 해봤는데 네. 너 왜 독일에서 또 1년 생활을 할 것인지 증명을 해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워킹홀리데이를 1년을 하고 네. 어떤 비자로 들어가고 싶은데요, 다시? 아니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셨어요. 네? 제가 독일에서 교환학생으로 이미 1년을 살았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를 하려고 또 신청을 하면은 또 이미 여기서 우리나라 경험을 해봤는데 왜 또 신청을 하는지. 아, 그래서 일부러 오스트리아를 신청하신 네, 거군요? 그래서 거절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였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해했어요. 네. 아, 그랬구나. 그래서 사실 저한테 선택권은 뭐 영어권 국가라거나 아니면 독일, 오스트리아 정도였는데 독일은 거의 안 될 것 같았고 그리고 비자 신청하는데도 몇십만 원 들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거절당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선택해줬구나. 네. 이제 이유를 알았네요. 네. 쿄가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때 상황이 네. 어땠는지. 네. 이제 이번에 썰을 이제 자세하게 풀어주실 거잖아요. 그럼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부터 제가 워킹홀리데이 그 카페에서 네. 그 통신원으로도 활동을 했었어요. 통신원? 네,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그런 정보를 되게 자세하게 올렸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글로 올릴 때 전달할 수 있는 거랑 말로 생동감이 전달하는 있죠. 거랑 또 다르니까. 그 감정과 생동감이 그때 그 감정 능력을 끌어모아서 영어까지 끌어모아. 영어까지 밑바닥부터 기억을 끌어올려서 모아. 네, 제가 그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네. 욕을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네. 일단은 이거 들어보셔도 좋고 쿄가님 이제 링크에 네, 그 통신원 활동할 때 올렸던 글들은 네. 정말 실용적인 정보만 올려놨거든요. 비자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네, 네. 유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집은 어떻게 구하는지 이런 걸 많이 올려놨어요. 그거 가서 보셔도 만약에 오스트리아에 가고 오스트리아에 온 사람 있어요, 근데? 그래도 몇 명이 있었어요. 한국 그리고 사람?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렸고요. 한국 사람? 네. 네네네. 그럼 혹시 거기 가셔가지고 네 정보 진짜 많은 다양한 걸 하셨네요. 제가 약간 새로운 거 시도한 거에 약간 처들이에요. 미쳐 돌아가고 있어. 남들 안에서 정보 없는 거 괜히 맨 땅에 헤딩하는 게 그렇게 약간 쾌감이 있는데 거기는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이게 다른 게 힘들었던 게 아니라 네. 거기 살던 사람들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오스트리아에 사는 거를. 잠깐만요. 이 네. 얘기 잠깐만 세이브했다가 네. 이따가 알았어요. 힘들었던 점 얘기할 때 알았어요. 그때 자세하게 알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뭐부터 얘기해 줄까요? 저 전체적으로 일단은 깊게 들어가기 전에 네. 전체적으로 어쨌든 지나고 나서 평가 네. 왜냐면 일단 좋은 얘기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평가가 어땠는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지금 와서 생각했을 때 어땠어요? 일단 그 얘기 전제부터 확실하게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저희 경험에 기반한 거고 제가 운이 없었던 걸 수도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고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너무 편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따지고 보면 4개월밖에 안 있었거든요. 아 4개월 계셨구나. 그래서 네. 10월부터 그러니까 10월 15일 날 도착해서 아 날짜도 기억해. 그날 딱 15일 날 날짜 딱 좋고 네. 그 16일부터 날씨가 완전 이상해졌거든요. 그리고 또 겨울 날씨 안 좋은 날에 갔네. 아, 유럽. 그쵸, 네. 그쵸. 제가 또 괜히 막 러시아랑 영국이랑 이렇게 막 혼자서 막 한 2달 정도 여행 혼자 세계 여행하고 가느라고 그렇게 됐어요. 세계 여행. 세계 여행 하고 들어갔어요. 아무튼 그래서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 12월 15일, 1월 15일, 12월 15일 한 4개월 반 정도 있었네요. 2월 그리고 15일. 2월 29일 날 떠났어요. 아 약간, 날짜도 진짜 생생하게 기억하시네. 약간 저는 2020년 2월 29일 날 오스트리아에 떠난 게 약간 네. 저에게는 해방의 날 같은. 심지어 29일. 29일. 29일 흔치 않은 4년에 한 번인데. 그니까요. 와. 저에겐 약간 해방의 날이에요. 해방. 4년에 한 번씩 해방의 날이 돌아오는군요. 저 그래서 진짜 해마다 2월 말이면 약간 그래서 축하를 해요. 아 진짜? 네. 이제 1년 반 정도밖에 안 지났지만 네. 이번 2월에 축하를 했어요, 혼자. 아 저도 축하해 드릴 걸. 다음 축하할 때는 저도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해방의 날 축하합니다, 해방의 경감씨. 근데 네. 제가 그게 돌이켜보면 사실 그 덕분에 독일로 취업하기는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도끼에 차 있어서?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그 덕분에 독일로 네. 취업하기는 훨씬 수월했어요. 왜냐면은 네. 비행기 타고 1시간이면 갈 수 있고 시차도 없으니까 그냥 이력서 딱 내고 다음날 그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바로 면접 잡혀서 면접 보고 바로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합격을 2군데에서 했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를 골라온 거죠. 네. 도끼에 차 있었어. 도끼에 차 계시던 그렇게 차 있었다기보다 우울증 때문에 약간 정신이 해가닥한 상태여서 진짜로? 울면서 이력서를 썼어요. 대박이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진짜. 아 사람이 이렇게 힘들 수도 있구나. 돌이켜보면 4개월밖에 안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그래서 유학생들이 힘들어한다는 게 아 이래서 힘들 수 있겠구나. 네, 왜냐면 사실 유학생들 이미지 떠올리면은 한국에서 공부 안 하고 부모님이 보내주는 돈으로 외국에서 해외 생활을 하면서 멋있게 네. 유학파 약간 이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저는 안 그런. 제가 유학생이어서 그런가 봐요. 저는 사실 그래서 유학생들 하면 뭔가 되게 멋있는 이미지, 뭔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느낌? 네. 뭘 해도 될 것 같은 보증수표를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졌는데 네. 막상 혼자서 해외 생활을 그렇게 교환학생 때는 또 달라요. 교환학생은 학교가 다 케어를 해주니까. 근데 학교 케어 없이 혼자서 다 하려니까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근데 혼자 하려면 진짜 힘들어요. 그니까요. 게다가 외국 네. 생활이 처음도 아니었는데도 이렇게 네. 힘들다는 거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 대견해. 나 스스로가 대견해. 유진님 진짜 대단해요. 그래서 저는 이래서 정말 유학생들 너무 대단한 거구나. 그러니까 학교를 통해서 오면 좀 낫지만 네.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기 전에 하시는 분들은 좀 대단하죠. 맞아요. 그리고 저것저것 다 하려면. 그리고 학교에 들어갔으면 또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 오스트리아에서 직장도 없었지, 친구도 없었지, 학교도 없었지. 대단하다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소속된 게 저는 아무것도 없이 네. 그냥 집도 없이 호스텔에서 일단 생활하면서 모든 걸 다 급하게 찾았어야 했는데 네. 거기서 오는 부담감이 만만치가 그 않더라고요. 소속감이 주는 안정감이 맞아요. 엄청나요. 저도 그러니까요. 대학 붙고 이제 소속된 곳이 생겼잖아요. 이거 네. 너무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워홀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네.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워홀에 대해서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저는 대학을 다 끝낸 후에 하고 싶었던 일이 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면서 되게 붕 떴어요. 네. 그렇다고 갑자기 그제서 취업 준비를 대학 졸업하고 나서 막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력서 넣었는데 되는 데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약간 도피성 워홀을 간 거였는데
만약에 제가 대학교 휴학을 했다거나 네. 아니면 대학을 가기 전에 경험 삼아 오스트리아를 갔거나 아니면 다른 국가를 워홀을 했었다면 이렇게 막 절망감을 느끼거나 힘들진 않았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도피성이라고 하셨으니까 뭔가 좀 더 괜찮겠다. 먼저 낫지 않을까? 한국에 있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네. 왔는데 그게 기다 이하였던 거죠. 네. 그거 힘들었겠다. 진짜. 또 날씨도 엄청 안 좋아. 차라리 한국에 있지. 면접 보러 다녀야 되는데 비는 맨날 오지 이거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니까 네. 평가에 대한 감이 오니까 이제 월간 이유를 얘기해 주셨고 네. 오스트리아 선택 이유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쵸. 저는 그런데 사실 제가 실패했던 원인 중 하나는 오스트리아가 그렇게 작은 나라인지 몰랐어요. 엄청 작죠. 진짜 작아요. 규모가 독일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독일은 일자리가 일단 굉장히 많고 독일 자체에서 되게 탄탄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독일에서는 대학생들이 졸업 후에 취업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오스트리아도 옆나라고 약간 독일어권인데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워홀이랑 일자리 얻는 건 좀 다르지 않아요? 워홀은 일자리 가서 알바를 하려고 워홀 비자로 가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학교를 졸업하고 일하는 거랑 워홀로 온 사람이 일하는 건 뭔가 좀 분야가 다르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오스트리아는 알바 자리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알바하는 사람들 알바 구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쵸. 취업자리 구하는 것도 안 힘들고. 그렇죠. 근데 저는 제 목적은 그거였어요. 알바를 하면서 독일어 실력을 좀 더 키우고 현지에서. 그리고 사실 취업까지 노리는 게 있었어요. 오스트리아에서? 네. 근데 취업은커녕 알바 자리도 없는 거예요. 알바 자리가 그렇게 없어요? 가서 봤더니 거기 사람들도 알바 자리 때문에 고생을 하더라고요. 대박이다. 그러니까 거기가 되게 힘들었던 게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 있는 독일계 호스텔 겸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결국 이 일자리를 찾아서. 근데 거기 사람들도 약간 서로 동료들한테 날이 서 있고 그게 그냥 그 지역이나 그 직종만의 특성일 수도 있어요. 제가 겪은 건 그거 하나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제가 일자리를 계속 찾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은 일단 풀타임 자리를 구하기가 오스트리아 사람들한테도 힘들어요. 일자리도 많지 않을 뿐더러 이게 뭔가 경쟁 상대로 인식이 되니까 날이 서 있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일자리가 없으면 외국인들한테 친절하지가 않아요. 근데 오스트리아가 딱 그랬어요. 그러면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았겠다. 네. 그리고 제가 일하던 호스텔에서 보니까 거기에서 일하던 그 시큐리티 분들이랑 또 되게 친해졌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투잡을 뛴대요. 투잡이요? 네. 제가 그랬어요. 왜 여기 호스텔에서 그 풀타임으로 일 안 하냐. 그랬더니 그 오스트리아에서 풀타임 일자리를 구하기가 현지인들도 쉽지가 않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풀타임 하면은 그 그러니까 아르바이트게버 그러니까 일자리 제공하는 사장들한테 부담이 너무 크대요. 왜요? 그 노동법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보험도 다 해줘야 되고 이 사람 아프면 막 뭐 돈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독일에서 뭔가 450유로 이상 하면은 우리 또 그쪽에서도 회사 쪽에서 뭐라고 하죠? 세금 같은 것도 내야 되니까. 네, 세금 같은 거 내줘야 되고 보험비도 내줘야 되고. 여기 그래서 일부러 450유로짜리 사람 많이 뽑잖아요. 네, 미니잡으로 많이 뽑듯이. 그렇게 해듯이. 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타일자이, 그러니까 시간제한 일주일에 20시간만 일하게 하는 걸로만 뽑는데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또 정말 좋은 회사들은 또 안 그렇겠죠. 근데 제가 가서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나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비정규직인 거예요.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래서 거기 풀타임은 35시간부터 40시간 사이로 일을 해요. 네. 그러니까 35시간짜리 일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20시간짜리 일을 2개를 하는 거죠. 대박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렇게 외국인들한테 약간 날이 서 있었지 않았을까.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계셨다고 하셨죠? 네, 비엔나. 그리고 비엔나에 또 외국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동유럽에서 온 해외 이주자들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근데 뭔가 우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거기 가신 현지인 분들이 친절하시면 네. 뭔가 이렇게 같이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친하게 지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뭔가 되게 날 서 있고 쌀쌀맞게 대하면은 그니까요, 있던 정도 떨어지죠. 그니까요.
그렇군요. 이거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글 쓰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통신원으로 활동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 썼던 글이 뭐냐면 네. 그 소제목은 오스트리아 사건 사고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어요. 왜냐면 사건, 사고. 정말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정말 인텐시브하게. 그래서 첫 번째 글이 실패하기 일보 직전의 워홀이었어요. 실패하기 일보 직전. 근데 정말 그때 정말 버틸 만큼 버텼거든요. 10월, 제가 2019년 10월 중순에 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글을 1월 달에 올렸는데 네. 일자리를 2개를 구하긴 했어요. 저도 그래서. 오, 잘 구하신 거네요, 그러면은. 진짜 힘들었는데 네. 그래도 독일어가 C1 그러니까 거의 제일 높은 수준이었으니까 이미 그때. 그래서 구하는 거는 힘들었지만 구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구하고 나서도 회의감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네.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네. 한식당에서 서빙 알바를 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호스텔에서 리셉션에서 일을 했는데 두 가지를 한 번에 하신 거예요? 네. 아. 근데 그게 왜 가능했냐면 풀타임을 못 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한식당에서는 그 시간제 해서 주 20시간 일을 하고 네. 호스텔에서는 미니잡, 독일에서는 미니잡이라고 하는데 오스트리아에서는 게링퓨깃이라고 해요. 아, 게링퓨기시. 네, 그것도 세금 안 내고 452. 한 달에 450유로 정도만 벌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걸로 일을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내가 여기 와서 이걸 하려고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종차별 받고 텃세를 당하면서 인종차별 거기서 많이 받으셨어요? 애매해요. 아. 애매한데 꼭 인종차별, 그러니까 왜냐면 왜 애매했냐면 그냥 저라는 사람을 되게 무시하고 싫어하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고생하고 있는 거 뻔히 보는데 옆에서 웃고 있고. 진짜? 근데 못됐다, 근데. 제가 보기 이거는 정말 인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이 못됐어서. 못됐더라고요. 그렇구나. 여러분은 지금 쿄가의 오스트리아 워킹 홀리데이 1편을 듣고 계십니다. 일단은 그 쿄가님 거기 사건 사고 가보시면 뭐 비자 준비 방법이나 일단 서류 등 네. 뭐 그 준비 어떻게 하는지 다 올라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이제 계속 일자리에 대한 얘기 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비엔나가 어땠는지 얘기해 주셨고, 네. 그다음에 겨울에는 날씨도 안 좋고 텃세를 좀 부린다. 네. 그럼 일자리를 구하셨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구했는지, 얼마 만에 구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게 네. 저는 일단 무슨 일을 할지 생각을 안 하고 갔어요. 아, 그냥 누가 생각하고 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철저하게 모을 가는 사람 없을걸요? 제가 뭔가 경력이 있다거나 네. 내세울 만한 능력이 있었으면은 그래도 찾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오스트리아 통신원을 했던 분들 중에 네. 그 요리사이신 분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요리 쪽으로 가시면은 쉽긴 하겠다. 그러니까 그분은 또 되게 알차게 생활을 하시고 가셨어요. 오스트리아에서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스트리아 욕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쿄가님 경험. 네, 제 경험이 너무 다이나믹했었다는 건데. 이렇게 나쁠 수도 있다 이런 예시를 드리고 싶었는데. 네네네. 거죠? 그냥 그 정도로 힘들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서 하는 얘기인데. 네. 일자리를 그래서 뭘 구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비엔나가 그렇게 정말 작아요. 정말 작아요. 얼마만큼? 우리 도시만큼 해요? 아니 그 담슈타트 정도로 작진 않죠. 아, 미안해요. 프랑크푸르트? 그냥 가서 인구수 보면 좋은데 네. 거기도 관광객으로 먹고 사는 데라 가지고 네. 정말 정말 딱 중심 한가운데 말고는 네. 상점이 거의 없어요. 아. 함부르크만 해도 막 약간 슈타트타일 해서 지역마다 약간 중심가 있고 이렇게 조금씩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그냥 주변은 다 그냥 사람 사는데 네. 마트? 음. 아기자기한 그런 거리가 없어요. 아, 비엔나예요? 작은 상점도 거의 다 죽었고. 네. 아,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거긴 정말 다 대형 상점, 예를 들어 뭐 대형 브랜드. 그래서 뭐 관광으로 하루 이틀 가는 건 괜찮은데 네. 거기 살면서 뭐 베를린만 해도 엄청 크고 네. 베를린은 그냥 뭐 작은 도시들이 막 엄청 몰려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오스트리아는 그렇지 않아서 뭐 어디 딱히 볼 것도 없고. 근데 오스트리아 여행 많이 가잖아요, 우리. 잘츠부르크 여행 가는 건 진짜 괜찮아요. 아. 그리고 비엔나 하루 이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는 건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가서 한 이틀 정도 여행을 하셨는데 너무 아쉬웠다.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게 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일자리 어떻게 구했는지. 네, 그래서 가서 제가 원래 플로리스트로 한 1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꽃집에서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가지고 저는 가서 이력서를 거기 가서 만들었어요, 일단은. 꽃집에 보내려고. 네. 그러니까 어디든 쓸 수 있을 만한 이력서를 독일어로 다 만든 거죠. 그것도 거기 가서 했어요. 여러분은 한국에 있을 때 만들고 가세요. 시간 낭비 안 하게. 당연한 건데 네. 생각을 안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력서를 일단 만들어가지고 호스텔 직원한테 부탁해서 컬러 프린트를 다 한 다음에 그걸 들고 네. 꽃집을 싹 돈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대단하다. 그러니까 거기 똑똑하고 가서 드린 거예요? 네. 대단. 들어서 와, 나는 누구고 나는 꽃집에서 이렇게 일을 했었고 용기가 대단하다. 난 못할 것 같아. 진심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도 이력서를 냈어요. 근데 네. 거기선 연락이 하나도 안 오더라고요. 네. 네, 알바 어플에선 연락이 안 오고 직접 가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얘기를 해보고 말이 통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그 꽃 가게에서 한국에서 일하면서 만들었던 사진 같은 거 들고 가서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쑥 보더니 이런 건 됐고 와가지고 한번 프로비데 아르바이트 한번 해봐. 그러니까 실습 한번 해봐. 그러고 나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게. 해가지고 그 다음날 직접 그 꽃집을 가가지고 꽃 직접 만들어서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그 노동허가서가 안 나왔어요. 왜요? 노동허가서 신청하고도 좀 걸리거든요. 근데 안 나온 거잖아요. 바로 안 나온 거예요. 바로? 뭐 문제가 생겼던 건 아니고 그냥 좀 오래 걸려요. 어디든. 그래가지고 그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실습하고 이력서를 뿌린 건데 안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거 나오면 얘기를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 이제 나왔다 하고 연락을 했더니 우리 그 사이에 다른 사람 뽑았다는 거죠. 헐. 그니까 워홀이 힘든 거에 그런 것도 있어요. 가서 서류 워킹 퍼밋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받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리고 네. 근데 그걸 받으려면 그 전에 집도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워킹홀리데이로 간다는 것 자체가 그거 비자 보여주면 안 돼요? 노동허가서를 또 따로 받아야 돼요?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그 국가에 들어갈 수 있는 체류 가능한 비자고요. 거기 가서 그 집을 구해서 그 집이 있다는 거를 시에다가 등록을 해서 네. 그래서 거주 등록증을 받으면 이제 노동 그거를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노동 허가증을. 워킹홀리데이도 뭔가 할 게 많군요. 네. 그래서 가서 집 구하는데 또 한참 걸리고 하니까 일을 바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너무 슬프다. 꽃가게 일할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근데 또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정말 마음에 들었으면 기다렸을 수도 있죠. 그렇구나. 그래서 꽃가게는 안 되고 그래서 또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자아성찰을 많이 했죠. 내가 뭘 또 하고 싶었지? 했는데 저는 버킷리스트에 호스텔에서 일하는 것도 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호스텔에서 또 한번 일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력서를 이제 들고 호스텔을 다 돌았어요. 빈에 있는 호스텔 다 돌았어요? 다 돌았어요, 진짜. 리스트를 싹 뽑아서 하나하나 다 갔는데 근데 어떻게 그 용기가 있었어요? 왜 직접 가가지고 준다라는 게 힘들잖아요, 사실은. 안 그러면 한국 돌아가야 돼요. 진짜. 안 그러면 여기까지 온 거 다 포기하고 대박이다. 그거 노력한 거 준비한 거 다 허투루 돌아가서 한국 돌아가면 한국에서 할 거 없어서 왔는데 한국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용기가 진짜 절박했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을 정도로. 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거 하는 거 자체가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요? 그냥 있어 들고 가서 나 여기 매니저랑 얘기할 수 있겠냐 해가지고 그러면은 뭐 매니저 오거나 매니저 없다 그러면 이거 내 주고 가고. 저는 그게 힘들어요, 사실. 그래요? 그거 힘든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경관님은 좋은 성격을 가지셨네요. 저는 그거를 힘들다 말다 그거를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선택권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걸 생각 안 했던 거죠. 대박이다. 근데 제가 제일 처음 찾아갔던 호스텔은 어땠냐면 네. 무인 리세션인 거예요. 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 대박. 그래서 뭐 버튼도 누르면 아무도 안 나와. 어떡해. 그리고 거기 앞에 써 있는 거 보니까 무인 리세션이라서 직원이 상주하지 않으니까 안 왔는데 거기는 그렇게 하나 봐요. 예약하면은 리세션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번호를 줘요. 그럼 그 번호를 누르고 그냥 직접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처음에 갔는데 못 들어갔겠네요. 못 들어갔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너무 슬퍼. 근데 오스트리아는 매번 그런 일만 생기더라고요. 그럼 두 번째는 어땠어요? 두 번째는 어땠는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막 한참 기다려서 이력서를 줬어요. 네. 근데 다른 호스텔에. 네, 다른 호스텔들에 사람들 괜찮았고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우리는 외국인 뽑지 않는다 이런 데도 있었고 그리고 근데 또 비엔나가 작으니까 호스텔도 많지 않아요. 그 다 대형 호스텔이고 그래서 제가 그나마 근데 거기가 제가 그래서 합격한 데가 마지막으로 간 호스텔이었거든요. 너무 다행이다. 네. 그때도 그 호스텔 측에서 사람을 뽑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전혀. 근데 어떻게 킹관을 뽑겠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갔어요. 마지막이라서 약간 정신도 너덜너덜하고 이제 여기 없으면 또 어디에 시도를 해봐야 되지?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갔거든요. 가가지고 거기 있는 직원한테 리세션 있는 애한테 이력서를 딱 내면서 나 지금 워킹홀리데이 중이고 1년 여기서 살 거고 그동안 나 호스텔에서 일을 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제 이력서를 빤히 보더니 이거 좀 멋진데? 기다려봐, 내가 매니저 데리고 올게. 멋진데? 그러는 거예요. 뭘 썼는데요? 그냥 이력서. 그냥 이력서 보더니 제가 와가지고 이렇게 제출한 게 그냥 신기했대요. 그리고 마침 매니저가 거기 있으니까. 멋지다. 그래서 매니저를 불러준 거예요. 야, 그래도 그 불운 중에 운이 듣게. 그니까요. 그 마지막. 그것도 마지막에. 그니까요. 그래가지고 영화인데? 그래서 이력서를 가지고 매니저한테 가서 매니저가 이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매니저랑 면접을 봤어요. 그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됐어요. 너무 네, 다행이다. 정말 좋았던 게 그때 좋았던 건 뭐냐면 그 매니저가 얘기를 하면서 근데 우리는 그 지금 게링피기만 구하고 있다. 네. 그래서 너는 한 달에 일을 해도 일주일에 뭐 10시간만 일을 할 수 있고 너무 적게 일한다. 한 달에 450유로. 네. 그러니까 얘네가 보험을 안 해주는 거죠. 아. 노동 뭐 이런 것도 보장이 안 되고. 네. 근데 일단 당장 일이 급했고 그리고 사실 뭐 어디 취업하려고 할 때 경력을 보면은 사실 풀타임으로 일했는지 아니면 일주일에 10시간을 일했는지 안 중요하고 그냥 어디서 일했는지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호스텔에서 일했다는 그거를 증명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영어 실력도 증명이 되고 독일어도 증명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호스텔에 네. 일을 하게 되신 거군요. 네. 마지막에 어떻게 잘 돼서. 그리고 제가 노동 허가증도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다행히 거기는 기다려줬어요. 너무 그러니까 거긴 사람이 급한 게 아니었거든요. 너무 기쁘다. 네. 한식당은요? 한식당에서도 일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한식당은 그러고 나서 그 오스트리아에서 워킹홀리데이 하는 사람들이랑 거기 유학생들이 그 단톡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떻게 초대가 됐어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봤냐면 제가 통신호 활동을 할 때 카페에 계속 들어가 봤거든요. 네. 근데 그 카페 어떤 사람이 만들었다. 들어오고 싶은 사람 댓글 남겨달라 해서 들어간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네 한식당 사람 구하고 있다라고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연락해가지고 이제 바로 연락해야 돼요, 맞아. 진짜 바로 연락해요.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면접 보고 근데 거기도 아마 제가 독일어를 잘하니까 뽑아줬던 것 같아요. 알바생 중에 독일어 C1 정도 되는 사람 저밖에 없었거든요. 사장님도 독일어 못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럼 다행이었네요. 네. 뭔가 그래도 적어도 뭔가 준비는 됐는데 그 사람 거기 그 도시가 준비가 안 돼 있었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 직업을 구했고 하면 사실 성공한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힘들어. 근데 벌써 일자리를 2개나 구했잖아요. 엄청 힘든데도. 그러니까요. 게다가 하나는 한식당, 하나는 현지 일자리니까. 그러니까. 성과가 어마무시하죠. 근데 그 현지 잡에서 엄청난 텃세를 당한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제 그 다음. 네. 얘기가 아직 너무 많아서 나머지 이야기는 2부로 넘기는 걸로 하고 다음 주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팟캐스트 웨이크업 독일은 독일에 관심이 있는 한국 분들과 소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공지에 적혀 있는 이메일로 사연이나 요청사항을 보내주세요. 독일 생활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독일 와서 겪은 혼자만 알기 아까운 일화나 하소연, 고민 상담 등 모든 이야기를 환영합니다. 팟캐스트 웨이크업 독일은 독일 시간으로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 한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오전 7시에 업로드됩니다. 융진각형과의 생생한 독일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 테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